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법률 이야기는 유튜브 광주 CBS 채널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 가능하니 많은 구독 바랍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시사 주제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네.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광주 지역 이 뉴스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사립학교에서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K고 작년에는 이제 D고였는데요. 좀 여러분들 많이 학부모들의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뭐 시민단체에서 그 K고 학교 관리자들은 고발 조치까지 했다라고 하던데요. 시험지 유출과 관련돼서 어떤 죄가 이제 처벌이 되는지, 뭐 또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아. 우선 어떤 제목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K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달에 치러진 3학년 지필고사 이제 과목 중에 저희 때는 없었던 과목인데 기하와 벡터, 아주 어렵죠. 예, 그 수학과 관련된 이제 과목이 특정 수학 동아리에 한 달 전에 미리 배부된 유인물 중에서 5문항 정도가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 네. 그래서 결국 학교는 이제 재시험을 이제 치렀다고 합니다. 작년 이제 D고 사항까지 이제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그 D고에서 학부모하고 행정실장 님의 이제 그 시험지 사전 유출행위, 시험지 유출이죠. 자체가 아예 유출이 네. 됐던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시험지를 유출해서 학교 이제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형법에서 이제 업무방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죄의 명은 똑같은 이제 업무방해죄인데 그 사람을 속여서 방해를 하는 위계에 의한 방해, 네. 그 다음에 폭력 등 유형력을 사용해서 방해하는 위력 방해로 나뉘게 되는데요. 속이는 것과 폭력을 사용하는. 그렇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지 유출 또 문제가 사전 그 배부되는 과정에서 뭐 폭력성이나 이런 유형력이 행사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속이었던 행위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이제 작년하고 올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고 경우에는 몰래 유출한 시험지를 사전에 습득한 사실을 숨기고 시험에 응하도록 한 행위, 그러한 부정 개입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네. 업무방해 성립이 되는 거고요. K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 유출을 숨기고 이제 미리 유인물에 냈다는 사실을 숨기고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해서 시험을 한 차례 더 재시험까지 치르게 했기 때문에 학생적인 이제 방해가 됐다라고 해서 역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근데 작년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를 유출했던 부분이 절도 행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법률상식 얘기를 하면서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좀 말씀드리면 원본 시험지가 아닌 복사본 시험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이제 유출시킨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원본이 아닌 복사지이기 예, 때문에 왜냐 절도죄라는 게 뭘 훔치는 문제일까요? 뭐 소유물을 가져가는 거니까. 물건을 훔치는 물건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절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이 자기 소유냐 남의 소유냐 이거를 따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본 시험지는 분명히 이제 행정실장이나 학부모의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네. 학교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 시험지 자체를 가지고 나온 경우라면은 원본 시험지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원본 시험지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원본 시험지는 그대로 놔두고 복사 용지만 가지고 나왔을 때는 네. 제가 복사 용지에 대한 절도죄가 될 뿐입니다. 근데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라는. 아니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종이를 복사 용지를 제가 가지고 제 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복사를 해봤을 때 네. 그럼 제가 훔친 게 물건은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재밌는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 이 부분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네. 이런 부분에 이제 대비해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복사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그 가중처벌을 실제로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이제 영업비밀 보호법이라든지 특별법이 없어서 이제 처벌 공백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우려하시는 이제 논문들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형량에서는 큰 차이는 없게 됩니다. 뭐 업무방해죄나 절도죄나 형량은 큰 차이가 네. 없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복사해 갖고 오는 것도 실제 이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유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업무방해가 이제 돼서 이제 처벌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또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제 문제를 어디서 받는 문제고 실제로 본 시험지 그대로 시험을 치렀을 때 이거를 알리지 않고 시험에 응한 행위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유출된 문제를 보고 별도로 알리지 않고 시험을 본 학생이 처벌되느냐? 재밌는 건 이제 법원에 실제로 이 판결이 문제가 판결이죠. 되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학생이 한두 문제를 미리 알고 들어갔을 때 그거를 선생님 저는 이거 본 문제니까 이거를 틀린 걸 오답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기대할 여건이 안 수는 되죠. 없다. 이제 네. 법적으로 이제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판결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좀 구별을 해야 될 게요. 대학원 입학 전형이 있었는데 네. 담당 교수로부터 답안지를 미리 제공받아서 그대로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데 네. 학생도 역시 그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금 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여- 역량이라는 게 있었고 성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D고 학생이 자퇴 처리가 돼서 좀 학생에도 피해가 좀 있었는데 올해 K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수학 문제 5문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유인물에 있었던 게 출제가 돼서 그걸 그대로 답안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생들한테는 뭐 기대 가능성은 없어 학생에 대한 뭐 처벌 가능성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교나 교육청은 이제 법적 책임이 또 발생하지 않나요? 실제로 지금 뭐 시민단체 이름을 보니까 이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네. 이런 데서 이제 5개 관련 시민단체에서 실제로 그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그 광주시 교육청 엄정 대처를 이제 강하게 촉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교육청에서는 이제 감독 의무가 있는데 시험지 유출이 된 걸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교육청에 이제 사전 뭐 방지 의무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련자 처벌을 이제 소홀히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감사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지 유출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뭔가 아까 뭐 업무 영업비밀 보호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문제 출제자에 대한 뭐 지적 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출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게 공립학교의 경우에서는 그 각급 교육청으로 학교에. 학교가 아니라 아, 교육청, 교육청입니까? 예, 교육청에 그 소유 저작권이 기속이 되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이제 학교 법인에 기속이 된다라는 게 지금 현행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에 대법원 판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면서 재밌었었는데 공립학교는 교육청,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그래서 시험지 사전 유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저작권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학교 법인이 되게 됩니다. 학교 법인. 그래서 이제 이 학교 법인이 이제 저작권 침해를 좀 해당 유출자에게 이제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시험지 문제 유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실제로 고소가 돼서 이제 법원에 판단 받은 사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학교 법인도 지금 이제 시험지 문제 유출에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법인 쪽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기도 좀 곤란한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